네, 안녕하세요. 푸던싸입니다. 터키 슈페르리그 16라운드 가지안테프와 페네르바체의 경기. 상대팀 가지안테프는 하위권에 있는 팀으로서 페네르바체가 잡아야 할 경기였는데 아쉽게도 김민재 선수가 실점으로 이어지는 실수를 하면서 팀이 졌습니다. 경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골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빅토르 페레이라 감독은 백스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살라이, 김민재, 티저랜드 조합. 이제 백포는 포기한 것 같죠? 베주테페와 무승부를 기록한 이후 3경기 연속 백스리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 굉장히 답답한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수비적으로 나오는 가지안테프를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끌려다니는 경기를 했는데 7분 페네르바체의 첫 실점, 구스타보가 빌드업 상황에서 패스 미스를 하고 피게이레두가 하프라인에서 그대로 때려 넣습니다. 슈퍼 울트라 원더골. 페네르바체 입장에선 약간 이런 느낌이죠. 한 골 주고 시작하는. 이건 뭐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구스타보한테 여러가지 패스 선택지가 있었지만 너무 안일한 패스였죠. 축구하기 싫은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29분 페네르바체의 동점골. 외질의 움직임이 돋보였던 득점 과정인데 살라이가 외질한테 전진 패스를 주고 외질은 이 공을 흘립니다. 외질이 흘린 공을 두루순이 잡아서 사무엘한테 연계하고 사무엘은 외질에게 다시 스루 패스, 그리고 외질이 칩슛으로 마무리. 외질이 여기서 공을 잡으면 2명 이상한테 바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공을 흘리는 판단도 너무 좋았고 이후 곧바로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도 너무 좋았습니다.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 톡 찍어 차는 마무리는 더더욱 좋았고요. 클래스를 확실히 보여줬죠. 별다른 상황 없이 그렇게 1대1로 전반전이 종료됐는데 일단 전반 기록은 페네르바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슛, 점유율, 패스 대부분의 지표가 페네르바체가 우위인 모습이죠. 53분 전반전과 마찬가지로 후반전 초반에 페네르바체가 또 실점을 합니다. 프리킥 상황 이후 상대에게 PK를 내주면서 실점을 하는데 참고로 이 프리킥은 김민재 선수가 파울을 하면서 내준 프리킥입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파울은 이번에도 구스타보의 실수로 시작이 됐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김민재가 파울을 안 했으면 PK도 내주지 않았을 거라고 가정한다면 구스타보가 미스 안 했으면 김민재 선수가 파울도 안 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끝이 없다는 거죠. 결국 구스타보는 60분에 자이치와 교체가 됐습니다. 구스타보 나간 김에 이야기를 좀 하자면 개인적으로 오늘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최종 수비 앞에서 결정적인 실수들을 하면서 수비수들에게 부담을 많이 줬고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관여를 많이 못했습니다. 일찍 교체가 된 부분은 감안해야겠지만 옆에 뛰던 크레스포가 터치 90개, 구스타보가 터치 49개, 구스타보의 패스 성공률은 81%, 크레스포의 패스 성공률은 83%. 개인적으로 수비라인 앞에 위치한 미드필더들이 안정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패스 성공률이 어느 정도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페네르바체 미들지는 상대한테 계속 둘러싸이면서 빌드업에 관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센터백들이 빌드업 부담까지 갖게 됐습니다. 이건 누가 뭐래도 전술적인 문제가 컸죠. 그래도 이번에도 페네르바체가 쫓아갑니다. 66분에 박스 안에서 외질이 내준 공을 교체로 들어간 자이치가 논스톱으로 마무리. 72분 오늘 경기 결승골이자 김민재 선수 실수에 의한 실점.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중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민재 선수가 처리한 공이 피게이레두한테 갑니다. 그러면서 쇼카운터가 시작이 됐고 결국 피게이레두한테 실점. 변명의 여지가 없죠. 기록으로 봐도 슛으로 연결된 에러, 골로 연결된 에러. 자세히 살펴보면 김민재 선수가 2가지 정도 잘못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정한 볼 처리. 위치 자체는 하프라인 근처이지만 어쨌든 최종 수비이기 때문에 항상 안정적으로 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볼을 버리지 않고 패스로 연결해서 볼 소유권을 우리 걸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볼 처리 방향. 김민재 선수는 이 장면에서 단순히 걷어내는 클리어가 아니라 패스를 선택했는데 아마 살라이 쪽으로 공을 보낸 이후 살라이가 백패스하는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근데 공이 피게이레두한테 가지 않았더라도 김민재 선수의 볼 처리 방향이 너무 위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살라이한테 공이 가더라도 살라이가 키핑하는데 부담을 느꼈을 것 같고 애초에 오른쪽으로 볼 처리라는 게 좋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사실 위험한 장면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볼 처리할 수 있는 공이었는데 소유를 하려다가 살라이랑 겹치면서 피게이레두한테 1대1 찬스를 내줬는데 이때는 다행히 골키퍼가 선방하면서 살려줬죠. 물론 김민재 선수가 커버 범위가 크다 보니까 경기 내에서 체력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집중력의 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 어쨌든 김민재 선수가 극복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후 페레이라 감독은 83분에 공격적인 선택을 하면서 김민재 선수를 교체 아웃시켰습니다. 결국 페네르바체는 3대2로 패배. 현지 반응을 좀 살펴보면 생각보다 김민재 선수에 대한 반응보다 감독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골 이외에 골을 넣을 만한 슛이 없었고 우리가
우리가 범한 실수가 3실점으로 이어졌다. 3골 중 우리 실수로 2실점을 했다. 구스타보 이런 아마추어 같은 선수는 없을 것이다. 가지안테프 같은 약한 팀에게 졌다. 페레이라 감독은 당장 떠나라. 살라이와 김민재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 한 명은 첼시와 링크가 난 선수이고 한 명은 2,500만 유로짜리 선수인데 그들의 실수를 봐라. 구스타보를 그냥 버리고 와라. 감독은 선수들한테 패스하는 법이나 가르쳐라. 구스타보가 이 게임을 상대에게 내줬다. 난 아직도 구스타보를 쓴다는 게 할 말을 잃었다. 정말 별로다. 페네르바체는 오늘 경기 패배로 리그 5위, 힘을 쏟은 유로파는 탈락하면서 슬라비아 프라하와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치룹니다. 페네르바체의 다음 경기는 20일 월요일 새벽 1시 베식타시와의 경기입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